여러분,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 전문가처럼 글을 쓸 수 있을까요?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. AI랑 인간한테 똑같은 미션을 준 거죠. 바로 위키피디아 기사를 써보라고요. 자,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대결, 그 결과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AI하고 인간의 글쓰기 스타일이 대체 어떻게 다른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주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여기 글 두 개가 있어요. 둘 다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글인데 혹시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? 왼쪽, 이게 사람이 쓴 글인데요. 모든 주장에 꼼꼼하게 출처를 달고 사실에 기반해서 중립을 딱 지키고 있죠. 그런데 오른쪽, AI가 쓴 글을 보면요. 출처가 바로바로 안 보이고 어째 좀 논란이 될 만한 자극적인 주제에 더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. 바로 이게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? 과연 누가 더 믿을 만한 그런 백과사전 글을 쓸 수 있을까요? 최첨단 기술의 AI일까요?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인간 전문가일까요?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.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AI의 진짜 연구 능력을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거냐? 바로 이 문제죠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AI 성능을 테스트하던 방식은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. 결함이 있었던 거죠.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였거든요. 문제가 뭐였냐면요. AI가 다른 AI를 평가하는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거죠. 인간 전문가의 검토는 쏙 빠져 있고 심지어 평가 기준마저 AI가 알아서 정하는 시기였으니까요. 이러면 AI의 진짜 실력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선수 겸 심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시험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위키피디아였을까요? 여기 이 인용문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. 위키피디아의 좋은 글이라는 건 인간 전문가들이 아주 엄격하게 검토해서 중립성, 깊이, 그리고 검증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그야말로 AI의 실력을 잴 수 있는 완벽한 정답지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위키라이브 챌린지입니다. AI한테 너 진짜 위키피디아 전문가 수준으로 글 한번 써봐 하고 아주 명확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를 던져준 거예요. 이야말로 AI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험대인 셈이죠. 이 테스트는 위키이벨이라고 불리는데요. 크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봅니다. 하나는 글을 얼마나 잘 쓰냐,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에 얼마나 충실하냐, 바로 이거죠.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 거예요. 첫째는 문체나 중립성 같은 걸 따지는 글쓰기 품질, 그리고 둘째는 내용이 정확한지 또 출처에서 진짜 확인이 되는지 이걸 보는 사실적 정확성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이 혹독한 시험에서 AI들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? 결과가 꽤나 놀랍습니다.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공개할게요. 30.76%. 이게 뭐냐면요. AI가 그 위키피디아 좋은 글에 들어있는 모든 사실 정보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최고 점수입니다. 네, 딱 봐도 낙제점이죠? 인간 전문가랑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 AI가 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. 이 히트맵은 기생개미에 대한 글인데요. 보시면 밝은 부분이 AI가 찾아낸 정보고 어두운 부분이 놓친 정보예요. 딱 보면 아시겠지만 AI가 전반적인 개념 같은 건 잘 잡아요. 그런데 유전자 수가 몇 개인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전문 용어 같은 전문가 수준의 디테일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놓쳐버린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. 자, 인간 전문가는 당연히 만점이죠. 기준이니까요. 그런데 한번 보세요. 제일 잘 나간다는 AI 모델조차 글쓰기 점수는 절반을 겨우 넘고요. 핵심 사실 정보는 무려 70% 가까이 놓치고 있어요. 심지어 저기 딥 리서처 같은 모델은 이건 뭐 사실상 아무 정보고 못 찾았다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냥 정보를 놓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이걸 넘어서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출처랑 전혀 다른 내용을 쓰는 훨씬 더 위험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. 이 그래프가 그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데요. 어떤 모델은 자기가 인용한 출처랑 말이 안 맞는 주장을 하고요.
또 다른 모델은 만들어낸 내용의 24%,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 검증된 사실과 달랐어요.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죠. 바로 AI가 없는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환각현상,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. 심지어 더 황당한 사실도 있어요. 일부 AI 모델들은요, 마치 시험 보다가 몰래 답안지를 훔쳐보는 학생처럼 보면 안 된다고 한 원본 위키페디아 페이지를 슬쩍 참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근데 그 커닝의 정도가 모델마다 아주 천차만별이었어요. 어떤 모델은 내용의 3분의 1을 아예 그 금지된 페이지에서 그냥 가져왔더라고요.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? 그렇게 답안지를 훔쳐보고도 점수는 여전히 엉망이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AI가 단순히 정보를 복사해 붙여넣는 거랑 그 정보를 진짜로 이해해서 좋은 글로 다시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테스트 결과에서 우리는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? 이건 그냥 AI의 성적표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앞으로 우리가 AI랑 어떻게 함께 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.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AI가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아직 인간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원은 아니라는 거죠. 특히 정확성이 생명인 과학이나 의료 같은 분야에서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믿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이번 위키피디아 챌린지는 AI가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걸 넘어서 맥락을 이해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능력까지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진짜 숙제인 거죠. AI는 앞으로도 계속 더 똑똑해질 겁니다. 분명해요. 하지만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어떻게 AI에게 단순히 똑똑함을 넘어서 더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혜라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 아닐까요?